빅데이터 전문가 과정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의 역할과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설명드릴 내용은요. 첫 번째는 빅데이터의 역할과 활용 기반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성공적인 빅데이터 활용 전략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미래사회의 특성과 빅데이터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그 빅데이터 활용 조건과 수용 접근 방법을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빅데이터 활용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의 역할과 활용 기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가올 미래 사회를 갖다가 어떤 특성이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봤을 때 크게 4가지 특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불확실성이고요. 두 번째가 리스크, 바로 위험이죠. 또 세 번째가 지능화된 스마트한 그런 상황이고요. 마지막이 이제 2개 이상이 결합되는 융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면은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사실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그런 용어로도 빌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부분은 바로 통찰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통찰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바로 빅데이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느냐? 바로 현실 세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 패턴 분석을 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다양한 가능성 시나리오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봄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날지 갖다가 미리 알아보는 것이죠. 이런 형태의 시뮬레이션은 다각적인 상황이 고려된 아주 통찰력을 제시할 수가 있고요. 또 다수의 시나리오로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또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바로 대응력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런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환경 분석을 한다든가 또는 뭐 소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렇게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자, 이상 징후 감지를 갖다 영어로 anomaly detec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길 상황이 바로 갑자기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어떤 징후, 어떤 데이터가 그것을 갖다가 미리미리 조금씩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징후 상황을 나타낸 데이터를 갖다가 찾아내서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대응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력은 이슈에 대한 빠른 분석을 통해서 실시간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나 기업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또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스마트라는 것은 똑똑하다는 것이죠. 맞으면 이 똑똑한 건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인공지능이 많이 그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직업도 많이 대신하게 될 거고, 또 인공지능이 사람이 하는 일을 많이 대신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인공지능은 상황을 인지하고 또 인공지능이 분석을 통해서 예측하는 형태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이 요구하는 개인화 또는 맞춤형 지능형 기반의 차세대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능화된 서비스를 위해서는 소셜 분석이라든가 뭐 평가라든가 신용 평판 분석을 통해서 최적화된 선택이 무엇인지 갖다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요즘 주식 투자하는데 로봇 어드바이저라고 불리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 투자하면 좋을지 잘 판단이 안 쓸 때 챗봇이라고 불리는 채팅 로봇에 접근을 해가지고 내가 어디 투자하는 게 좀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은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챗봇이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이 좀 날 것 같다고 이렇게 알려주죠. 이게 로봇 어드바이저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최적의 선택을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 수가 있겠고, 바로 스마트한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을 갖추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요즘 또 트렌드 분석도 많이 하죠. 그래서 트렌드 분석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역시 스마트한 사회를 대비하는 경쟁력을 갖추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이제 융합이죠. 영어로 퓨전 또는 뭐 컨버전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퓨전 컨버전스는 바로 새로운 창조력을 갖추는 데 기반이 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2개 이상의 분야가 결합을 돼서 가까운 분야가 아니라 전혀 상이한 분야, 예를 들어서 뭐 IT 분야와 뭐 조선 분야가 결합을 해가지고 뭐 새로운 형태의 뭐 배를 만들어낸다든가, 이렇게 2 분야의 이상의 그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고 발견하는 그런 부분을 갖다 우리는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보통 이제 아무래도 상이한 두 분야가 이게 결합을 하다 보면은 상관관계라든가 이해관계를
상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관관계 이해를 갖다가 통한 그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방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융합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기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제 조직에서, 즉 기업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딘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경영 컨설팅 회사 중에 하나인 베인 앤 컴퍼니에서 살펴본 사례를 통해 보면요. 첫 번째로 이 기업 내부에서 이 업무 처리를 개선하는 데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존 제품이라든가 기존 서비스를 좀 더 개선하는 데 이렇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신제품을 개발하고 또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도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하고 서비스의 어떤 표적을 향상시키는 데도 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제품이 어떤 사람에게 적합하냐를 갖다가 우리가 표적화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제품은 20대, 이 제품은 30대 이렇게 우리가 해당 제품이 어느 연령층의 남자, 여자 아니면 어떤 직종에 있는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것이 유리한가를 갖다가 살펴보는데 이런 빅데이터가 활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실시간 정보라든가 피드백을 활용하기 위해서 전체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가 활용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또 살펴볼 내용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인가 갖다가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들이 좀 연구를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MIT의 그 슬론 경영대학원이라고 아주 유명한 경영대학원이 있는데 이 경영대학원에 이 유명한 두 분이 계십니다. 첫 번째 분이 여기 이름 써놨죠. 앤드루 메가피 교수하고 그다음 두 번째가 에릭 브리귤프스라는 교수인데 이 두 분이 이 빅데이터를 갖다가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 갖다가 살펴봤는데 그 결과 최소한 5가지 조건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리더십이고요. 두 번째가 역량 관리고 세 번째가 기술 도입.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의사결정, 다섯 번째가 기업 문화 이렇게 5가지인데요. 이 하나하나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리더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리더의 역량에 따라서 이 조직 내에 빅데이터 추진 동력을 확보하였는지 갖다가 그 여부가 결정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얘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역량 관리라고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자, 이 역량 관리는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통계 분석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까지도 머신러닝 기술까지도 활용이 되는데 이런 통계 분석, 머신러닝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고 조직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량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시스템 개발자도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시스템 개발자 같은 경우에도 또 이렇게 비즈니스 언어로 개발된 통계 분석 결과라든가 이렇게 빅데이터의 그 산출 결과 갖다가 일반 비즈니스 측면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요구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가 이제 기술 도입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빅데이터 시스템을 도입할 때 시스템을 얼마만큼 최적화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뒤에서 좀 보시게 될 텐데 이 빅데이터 시스템이 여간 복잡한 게 아니고 또 상당히 다양한 기술이 섞여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조직 내부라든가 외부의 그 데이터를 통합하고 그것을 갖다가 가시화한 다음에 보통 경영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적인 언어로 풀어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기술을 잘 활용하는 그런 인력 확보가 이 빅데이터를 성공적으로 분석하냐 못하냐 이 빅데이터 활용의 성공의 관건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다시 말해서 의사결정이죠. 디시전 메이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과 또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하는 사람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도출된 통찰력을 바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 이렇게 세 집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가운데서도 이 통찰력을 기반으로 해서 실행을 옮기는 의사결정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조금 선택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겠는데 바로 기업 문화입니다.
즉 해당 기업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 즉 데이터를 움직이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요즘 이제 기업들이 우리가 도대체 알고 있는 게 무엇이냐, 도대체 어설프게 알고 있고 몇몇 사람의 어떤 그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근거로 해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예견이나 직관을 내리게 되면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항상 백그라운드의 데이터가 뭐냐, 그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기업을 이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문화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빅데이터를 어떻게 수용하고 접근하느냐, 그 수용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이 되겠는데요. 앞서 얘기 드렸던 이 MIT 슬론 경영대학원의 이 메가피 교수와 브린 율프슨 교수는 기업에서 빅데이터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역량을 형성하는 접근 방법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4가지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시험적으로 도입할 사업 부분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우리가 빅데이터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도입을 했다가는 실패 볼 소지도 없진 않겠죠. 그래서 먼저 한번 이렇게 테스트, 파일럿 형태로 이렇게 시험적으로 도입을 해서 그 부분을 갖다 선택하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앞서 설명드린 그 빅데이터 기반의 그 5가지 성공적인 활용 조건, 리더십, 역량 관리, 기술 도입, 의사결정, 기업 문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식별하기 위해서 개별 핵심 기능에 도전하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브린 율프슨이 제시한 그 정보기술의 혁신 4단계라는 것이 있는데요. 설명드리지는 않았는데 이제 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실 게 이제 시험이라든가 측정, 공유, 복제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혁신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단계가 있게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번째, 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용어이긴 한데 조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이의 법칙을 명심하는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은 뭐냐면은 여기 지금 제가 조이의 법칙이 뭔지 이렇게 참고로 적어놨는데요. 잘 모르실 것 같아서요. 당신이 누구든 간에 대부분 이제 똑똑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결국 나 아니래도 다른 똑똑한 사람이 이런 일들에 참여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는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즉 이것은 우리가 보면 이런 빅데이터를 수용하고 접근하는 데 있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쟁 사회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셔도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빅데이터 수용 4단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2012년에 그 IBM과 옥스퍼드 대학은 공동으로 약 한 수천 개의 회사를 대상, 1000개가 넘는 회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해당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갖다가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갖다가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4단계를 통해서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수용한 단계를 밟게 되더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알아내게 된 것이죠. 그 4단계가 이제 첫 번째가 교육, 영어로 educate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가 탐색, explore라고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가 시험, engage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실행, execute라고 얘기합니다. 전부 다 E자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4E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가운데 이제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기반 지식을 형성하는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시장 동향을 주시하면서 관련 지식을 수집을 해가지고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갖다가 확실하게 이해하는 그런 단계가 바로 이 교육에 해당되는 단계고, 이 단계에서 바로 활동하는 내용들은 빅데이터의 개념 정의를 이해하고 관련 시장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탐색 단계는 이제 기업이 이제 다른 기업이나 다른 데서 어떻게 빅데이터 분석이 일어나는지 사례를 살펴보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로드맵을 형성하는, 로드맵을 준비하는 단계, 이게 바로 탐색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는 주로 이제 기업의 요구라든가 도전 과제에 대한 기반을 두고서 전략과 로드맵을 수립하고 개발하는 그런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보통 이제 우리가 분석해야 될 데이터는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데이터 점검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빅데이터에 대한 시각화를 어떻게 할 것이고, 의사결정 전략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갖다 이 단계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시험 단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빅데이터를 갖다가 한번 시범적으로 기업 문에 한번 도입을 해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는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요구사항을 검증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빅데이터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이 단계에서는 주로 이제 앞서
정의 또 어떤 의사결정 전략 수립에 따라서 실제로 빅데이터를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전략과 로드맵을 수립을 하고 또한 가치와 유효성을 검증하는 그런 단계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검증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 기업의 업무에 본격적으로 빅데이터를 적용하는 단계가 바로 실행 단계인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 단계에서는 2개 이상의 빅데이터 선도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수행을 하고 또 고차원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빅데이터를 실무에 적용하는 그런 단계를 밟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서 이제 인텔리전스한 지능화된 서비스, 요즘은 또 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맞물려서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지능화된 서비스라든가 통찰력을 갖추도록 많이 얘기하고 있고, 또 실제 그 적용되는 그런 활동의 그 효과성이라든가 피드백을 갖다가 살펴보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3대 요소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많이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 요소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여기 보시면 자원, 두 번째가 기술, 세 번째가 인력인데요. 이렇게 3가지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나눠서 빅데이터의 3대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이 자원은 바로 빅데이터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이 빅데이터 자원을 확보하고 그 자원에 대한, 즉 데이터에 대한 품질을 관리하는 것이 이 자원에 해당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이제 기술은 빅데이터를 갖다가 처리하기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고 적재하고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이런 5단계의 보통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5단계를 단계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수집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술이라든가 또는 적재하고 분석하는 기술, 또 대용량 처리를 하는 기술,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기술들이 사용이 되는데, 이러한 기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바로 이제 사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에서 아주 뛰어난 엔지니어, 과학자, 사이언티스트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과학자가 꼭 없이는 안 되는데, 특히 이 빅데이터 과학자는 수학이라든가 공학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학이라든가 통계학, 심리학 같은 그런 다문화적인 그런 이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비판적 사고라든가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또 스토리텔링과 같은 그런 또는 시각화시키는 능력, 이런 능력들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꽤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 3대 요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자원은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이 경영 컨설팅 자문회사인 이 가트너가 제시한 그 데이터 경제 시대의 4단계를 좀 살펴보면요. 지금 보신 바로 이렇게 4단계인데, 그 첫 번째가 사일로, 두 번째가 교환, 세 번째가 데이터 풀, 네 번째가 공유 데이터라고 얘기해 놓고 있는데, 사실 조금 용어가 생소하시죠? 자, 1단계 사일로 들어보셨나요? 사일로는 거대한 원통형 곡물 저장 창고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농업이 이렇게 대규모로 수 헥타르에 걸쳐서 이렇게 농업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많은 양의 곡물이 이렇게 쌓이는 경우가 드물긴 하는데, 미국같이 이제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 헥타르에 걸쳐서 이렇게 곡물을 재배하다 보니까 그 재배된 곡물을 저장하기 위한 거대한 그런 원통형 그 창고가 필요하죠. 그 원통형 저장소를 갖다 우리는 사일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미국의 그 이제 농촌에 가보면은 농촌 중간중간에 거대한 원통형 창고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사일로인 것이죠. 이것을 갖다 우리가 빅데이터에서 데이터의 저장소로 빗대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일로라는 것은 하시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단계, 수집된 데이터를 갖다 어떻게 잘 저장하느냐, 이 단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 빅데이터를 이제 처리하는,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볼 때는 맨 처음에 이 데이터를 갖다가 찾아서 그것을 잘 저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이 어떤 독자적인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저장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잘 저장하는 그런 저장 중심의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보통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기 때문에 또 외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수집을 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여기서 좀 이제 가장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것은 데이터가 그냥 수집만 되고 저장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데이터가 신뢰성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믿을 만한 데이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의 신뢰성과 품질 제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데이터를 정제하고 쓸모있는 데이터로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로 이렇게 데이터가 다 저장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그 데이터를 다른
기업과 다른 외부 기관과 이렇게 상호 교환하고 서로 공유하는 그런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교류라든가 공유는 1대1 교환 또는 1대 N의 공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서로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 수 있게끔 해주는 연계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이 많은 기관들이 이제 공유와 교환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가 더 많이 모이게 됐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데이터 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통합이 이루어지는 형태인데 여러 형태의 데이터가 이렇게 모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활동이나 목적을 위한 그런 모임, 연합, 그룹 이런 형태 갖다 우리가 이제 상호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지는 형태의 그 공유의 장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풀인 것이죠. 이때 이 데이터가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그 데이터 형식을 맞추는 데 많은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데이터 풀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어떤 표준화된 데이터 풀을 만드는 데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데이터 형식이라든가 데이터의 형태를 갖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놓고 그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형태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모으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네 번째로 이제 공유 데이터를 만들어가는 형태인데 이것은 바로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빅데이터 플랫폼과 비슷하게 이제 오픈 방식의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또 상호 협력과 참여를 통해서 공동의 자원을 창조하는 그런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갖다가 사실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모집만 하고 수집만 하고 이렇게 저장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데이터를 갖다가 같이 잘 활용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표준화시켜서 데이터를 갖다가 연계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갖다가 가공하고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시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술인 것이죠. 기술, 테크놀로지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에는 이제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관련 툴들 또는 플랫폼이라든가 분석 알고리즘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기법 용어들이 확장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게 빅데이터의 개념이 확장된다, 변화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업 역시도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기술의 진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과거에는 빅데이터 그러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즉 기업의 어떤 지능적인 측면에서 다시 말해서 기업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내가 유용한 정보가 무엇인가 갖다 이렇게 추출해낸 다시 말해 검색을 해서 우리가 보통 내가 쓸만한 정보는 뭐지 하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와 똑같이 기업 입장에서도 내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펼치는데 과연 진짜 돈이 될 수 있는 사업은 무언가야? 그거 갖다가 찾는 다시 말해서 그냥 찾아내는 데 집중하는 부분들이 바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부분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로 바뀐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사업이 정말 경쟁력을 가질 것인지 환경 분석,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 갖다가 통해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기업의 미래까지도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형태로 좀 발전되는 것이 형태가 좀 진화되는 형태, 즉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서 비즈니스의 모델 형태도 진화된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인력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앞서 인력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과학자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럼 진짜 이 빅데이터를 잘 처리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는 어떤 엔지니어일까? 그래서 갖다 이제 아마존의 수석 엔지니어인 존 라우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빅데이터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렇게 6가지의 자질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들 몇 개의 자질을 가지고 있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는데요. 첫 번째가 좀 수학을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수학을 뭐 이렇게 아주 복잡한 수학까지 다 잘할 필요는 없지만 또 여기서 얘기하는 수학이라는 것은 또 데이터 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통계학이라든가 또는 뭐 선형대수라든가 이런 좀 주로 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그 수학 능력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공학 능력. 자, 공학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컴퓨터 기술이죠. 오늘날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계가 바로 컴퓨터죠. 이 컴퓨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인데 거기에는 프로그래밍을 잘 짜고 또 컴퓨터 머신을 잘 구축하고 컴퓨터 아키텍처를 잘 활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비판적 시각인데요. 자, 이것은 흔히 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인데 이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또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세워진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교수님들이 논문을 쓰는데 많이 활용되는 그런 기술이기도 한데요. 즉, 이 비판적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발전할 것인가, 안 할 것이냐, 어떤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가, 이런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 인사이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판적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으로 요구되고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글도 잘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데이터를 잘 분석했지만 그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글쓰기 능력도 중요하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대화 능력, 커뮤니케이션도 잘 하셔야 되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조금 선택적인 부분이지만 이 하는 일이 굉장히 개인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또 내 호기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채워주지 않으면은 굉장히 피곤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 자체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일의 반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의 호기심과 개인의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이는 이런 일을 다 수행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뜻에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이 과학자는,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이 대규모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생성하고 또 차별화되게 시각화시켜서 이렇게 나타내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빅데이터를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활용 조건, 그리고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갖다가 잘 활용하기 위한 접근 방법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학습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5가지 성공적인 빅데이터 활용 조건으로는 뭐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리더십. 두 번째로, 역량 관리. 세 번째로, 기술 도입. 그다음 네 번째로, 의사결정. 마지막 5번째로는 기업 문화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기업에서 빅데이터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역량을 형성하는 접근 방법은 크게 이렇게 4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로 시험적으로 도입할 사업 부분을 갖다가 선택하는 단계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개별 핵심 기능에 도전하는 단계가 있게 되고, 세 번째로 혁신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조이의 법칙을 명심하는 단계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3대 요소 뭐라고 그랬죠? 자원, 기술, 인력, 이렇게 3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갖춰야 될 자질, 수학, 공학, 비판적 시각, 글쓰기 능력, 대화 능력, 호기심과 개인의 행복,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데이터의 그 분석 결과를 차별화되게 시각화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될지 잘 알게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빅데이터가 실제 비즈니스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비즈니스 활용 사례 몇 가지에 대해서 각 부문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